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2년 거주해야 되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비과세 해줄 수 있게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냐고 하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거주를 할 수 없었는데 거주 안 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임대차를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둥이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밖에 비가 오네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최근에 제가 전세 물건을 하나 받았는데 임대인분이 상생 임대차 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해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상생 임대주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고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2년 거주해야 되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 비과세 해줄 수 있게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상생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일정 요건에 맞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2년 거주해야 되는 요건을 면제가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하기 전에 요 밑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2021년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생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 임대인에 한해서만 이 혜택을 주는 거고요. 한시적으로 주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해주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1가구 1주택자만 해당이 되고요. 다주택자가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기준 시가가 9억 이하였다면 지금은 바뀌어서 고가주택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직전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직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되고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어야 됩니다. 만약에 직전 임대를 하고 약간의 공백을 뒀다가 임차인을 구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를 하든지 다른 임차인을 구하든지 마찬가지고요. 앞에 계약 기간과 뒤에 계약 기간 합쳐서 3년 6개월이 초과를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매매로 의해서 이전 소유자가 상생 임대 주택을 등록한 임대인이다. 그 매수인은 이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냐 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자는 상생 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하는 그 시점부터 해당이 되겠고,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만 해당이 돼요. 다주택자도 해당이 되고요. 고가주택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마지막 양도할 시점에 1가구 1주택이여야 됩니다. 주택기준시가가 9억을 넘어도 상생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가장 많은 집을 상생임대주택으로 만들고요. 그 집을 가장 마지막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겠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는 계약도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1년 계약해가지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다,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주택 사업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 같이 적용이 되고요.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생 임대주택을 등록을 할 때 임대인, 임차인이 다 동일해야 하냐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만 동일하면 돼요. 직전에 1년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 그럼 이분이 다시 계약갱신 청구를 한다고 해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계약 등록을 하면 되고요. 이분이 나가신다고 하면 2년 거주하겠다는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상생 임대주택으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36개월은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냐고 하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거주를 할 수 없었는데 상생 임대주택으로 내가 등록을 하니까 거주 안 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상한 5%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임대차를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정부 서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약에다가 따로 뭘 작성을 해야 되는 거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인지 특약을 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서와 상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계약서를 두 개 다 들고 가야 되냐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보증금하고 그 후에 보증금하고 보증금 상승분이 5% 이하여야 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서류를 다 들고 가는 거거든요. 홈택스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물론 임대인만 가시면 돼요. 뭐 임차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상생 임대차 주택이 뭔지 몰랐다, 이래서 앞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그 계약서를 보통 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지 생각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부동산 사무실에 가시면은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하셨던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를 좀 부본을 달라든지 잠깐 빌려 달라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폐업 신고를 하고 없어졌다, 그럼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상생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준다. 두 번째는 12억 이상 넘는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완전 양도소득세 면제는 안 되잖아요. 상생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거주요건도 면제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한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아직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하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택을 구입하고 1가구 1주택인데 내가 어떤 이유에서 실거주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생 임대주택이 어떤 건지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대출금리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상품마다 어느 은행이 가장 저렴한지 전 금융기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